그 노래는 자기가 추고 싶은 거를 노래를 생각해서 정해가나요? 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댄서들, 그리고 작주만처에게 큰 힘이 돼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관종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선물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줬어요. 내줬는데 이 엠병할 것들이 이거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나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네, 이렇게 했어요.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숫자가 좀 더 있죠. 얘네가 약간 재미가 들려가지고 관종기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배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배틀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은 뭐 배틀에 대해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배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해요. 뭐 어떤 점이 궁금한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 텐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많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배틀은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네, 그 배틀을 여는 거 자체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국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가다가 쉣 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틀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세요 해서 이렇게 행사처럼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에 조금 그런 약간 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텝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뭐 여자를 가운데 두고 막 이 여자와 이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그렇다 보니까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 좋아, 이렇게 해서 야 너 뭐야 이렇게 붙었네. 좋아, 그러면 음악은 누가 틀어줘요? 부르나? 그렇죠. 그러면 야 싸움 났으니까 야 빨리 와서 음악 틀어. 그럼 스피커는 어디서 나죠? 전기는 어디서 가져오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스텝업 보시면 그거 봤나? 스텝업에서 이렇게 길 막아놓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하고 막 가고, 맞아.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이거 경찰서 신고당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남의 차 올라가고. 네, 막 영화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이제 배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런 신청을 하죠.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미친놈아. 신청을 합니다. 배틀은 신청을 해서 신청자를 받고 예매나 참가 잡수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조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자기가 추고 싶은 거를 노래를 생각해서 정해가나요? 그렇죠. 저도 근데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린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노래를 가지고 가면,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참가자가 100명인데 100명의 노래를 가지고 가면 DJ한테 가서 이거 틀어주세요. 다음 사람 이거 틀어주세요. 이거 하면 DJ는 대가리 빠개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조금 대단해지는 부분인 게, 배틀에서 나오는 노래는 대부분이 무슨 노래가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능 무슨 모의고사 준비하듯이 내가 평소에 즐겨 듣던 노래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 노래는 되게 좋아서 배틀에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음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음악을 잘 골고루 본인이 잘 듣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배틀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확률은 되게 많이 극히 드물어요. 이제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온다는 거는 되게 요즘에 많이 트니까 그냥 그런 노래를 트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배틀에서는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확률은 되게 적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잘 출 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는 노래가 나와도 잘 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는 노래가 나와도
옛날에 들었던 노래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야. 그러니까 춤추면서 음악을 알아가는 거지. 아 맞아 이 부분이 이랬었는데 이 부분 이런 경우가 대부분 허다해요. 지금 당장 어제 들었던 노래가 바로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는 노래가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이 잘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세 번째. 그러면은 춤은 준비를 해가는 건가요? 춤은 준비를 해가느냐?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는데 춤을 어떻게 뭐 준비를 해가?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준비해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준비해온 거를 무슨 루틴처럼, 그러니까 뭐 안무처럼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춤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나오는 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너 나서가지고 빠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게끔 내가 알아서 춤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또 배틀의 묘미예요. 모르는 노래에다가 그렇게 춤을 춘다라는 거니까 그게 또 굉장히. 네. 그럼 2대2 배틀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끔 갑자기 추다가 두 명이 갑자기 그렇죠. 딱 맞춰서 할 그렇죠. 그런 거는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해오는 거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가 되게 운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죠. 운에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네, 노래랑 맞는 거죠. 재수가 좋으면. 혹은 약간 루틴 짤 때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루틴을 좀 짜놨는데 이 노래가 약간 이러니까 야 그럼 우리 그 루틴을 쓰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짜와서 이제 맞추는 건데 그 마당에 또 약간 순발력을 발휘해서 뭐 원래 할 거를 안 하고 둘 다 노래를 아니까 원래 그래서 빵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할 걸 일부러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되게 많죠. 그런 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정리하면 아예 루틴을 준비해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연습해왔던 패턴 정도는 이 다음에 이런 걸 써야겠다 그쵸. 이런 거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사자성어를 많이 알면 남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그게 음악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잘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그 배틀을 모든 질문이 그러면으로 시작을 하네요. 땐 땐 네. 그렇다면 그러면 네. 그 배틀에 이기는 사람은 누가 뽑나요? 아 그것은 이제 처음에 애초에 배틀 공지가 뜨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이 떠요 누군지. 근데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내 춤을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굳이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약간 이럴 수도 있고 물론 뭐 다양한 경험은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심사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애초에 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해주는 거죠. 대부분은 것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명 앉아 있으면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잘했다 하면 이렇게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둘 다 잘한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약간 나는 둘 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것으로 많이 하죠. 아니면 뭐 애초에 상의를 해가지고 한 명만 뽑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고. 그러면 그거를 뽑는 데 있어서 정해진 심사 기준이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대회를 나가면 그렇죠. 뭐 응원 점수, 뭐 응원 점수, 뭐 뭐. 구성,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합이 맞냐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정해진 그런 틀이나. 게 있는 건지. 그거는 행사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고 행사 주최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뭐가 정확히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난해한데 일단은 현재 관객들의 그런 호응 그런 거는 그걸 점수로 매긴다라고 딱 이렇게 짚고 가는 건 아닌데 인간인지라 그 심리적인 그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얘가 소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약간 좀 이 친구가 괜찮은 것 같군.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이 친구가 괜찮아 이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약간 나쁘지 않았군. 약간 이렇게 드는 그런 게 약간은 그런 관객 호응도에 약간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저마다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게 근데 또 스트리트 댄스의 매력이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뭐 너는 웨이브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팝을 얼마나 잘 주는지 뭐 너는 뭐 리듬을 얼마나 잘 주는지 이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댔다 일 수도 있고. 약간 방송 사고가 났죠? 네. 꾹꾹 물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편파 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죠 그게? 소치였나? 소치 올림픽이었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했던 거. 그때 소트니코바한테 졌을 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말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심사 기준이라는 게 명백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그런 류의 그런 예술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리플 악셀을 꼭 해야 한다,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가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점수를 짜게 줘버리니까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트리트 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확한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내가 얘가 더 잘했다는데 어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편파 판정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모든 게 뭐 편파다, 뭐 이게 편파다 저게 편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편파 판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딱히 무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죠. 5번째, 배틀 영상을 이제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 그럼 영상에서 대부분 배틀하는 형태가 그 서클을 만들고 그 서클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그 안에서 춤을 추잖아요. 우리가 대회를 나가고 공연을 나갈 때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배틀에서는 그 원 안에서 춤을 추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게 꼭 의무인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의 어떤 그런 진행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클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10명이 한 조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듯이 약간 그렇게 진행되는 예선전도 있고 항상 그렇게 원을 그리고 하진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행사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그죠? 뭐 어디서 주최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거는 조용히 하세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꼭 정답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룰은 없다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행사마다 분위기마다 다 다르죠. 6번째, 춤을 추는 것도 몸을 쓴다는 소리고, 몸을 쓴다는 소리는 저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배틀이라는 타이틀이고 몸을 쓰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감정이 격해져서 진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틀 현장에서 뭔가 싸움이 났다더라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약간 이렇게 그럴 수는 있어.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근데 뭔가 치고받고 너 뭔 새끼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체 약간 그런 나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감추기 마련이라서 약간 선비 문화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왈왈부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뭐 배틀이 끝난 후에라든지 혹은 뭐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나의 일이잖아. 나의 그런 일이고 나의 그런 자부심이 걸린 일인데 약간 그런 판정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족같네 뭐 이렇게 뭐 올리지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고 감정이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좀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아무래도 진짜로 근데 막 싸우거나 멱살 잡이를 하고 막 너이씨 막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일단 저는 못 봤고 웨이디랑 누구냐 걔 그린텍인가 웨이디랑 그 팝핀 댄서랑 이렇게 하는데 그 웨이디가 이렇게 물병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팝핀 댄서가 그 물병을 쳐버린 거예요. 막 앞에서 막 비꼬고 막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웨이디가 떡 발라가지고 약간 엄청 분위기가 많이 살았었는데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크럼프는 네. 약간 이렇게 시비적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밀치거나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런 이제 크럼프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비보이는 이렇게 이런 것 이렇게 카피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약간 그 저마다 규칙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럼 이제 비보이랑 크럼프랑 이게 섞여서 배틀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팀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크럼프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 저 솔직히 저 이렇게 한 대 좀 밀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네.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못 하게 되는 건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춤이 국제법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각 장르마다 룰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 범위만 있으면 그렇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 서로의 몸을 터치를 하는 건 저는 좀 약간 그거는 조금 그래요. 물론 이제 크럼프 그때 이제 타일라이즈랑 이렇게 그거 있을 때 타일라이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크럼프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문화다. 이제 그거는 근데 그 문화고 이건 또 이 문화인데 이걸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서로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자기 춤 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오바고, 그렇게 따지면 뭐 너 춤추는데 눈에다 흙 뿌려도 된다고 이게 문화야 뭐 이래버리면 뭐 그것도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거는 조금 서로 간에 약간 이런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리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처음에는 이제 한국 배틀을 찾아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해외 배틀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한국이랑 해외랑은 굉장히 노래 트는 것부터 배틀 행사장 분위기부터 되게 많은 게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노래가 다른 거는 뭐가 옳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다른 건가요? 그렇죠.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은 뭐 일본에서도 그럴 것이고, 아시다시피 힙합 문화에서 아시아권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힙합 문화에 있어서는 랩이 됐든 뭐 패션이 됐든 뭐가 됐든 힙합 문화권은 아시아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거리도 멀고, 그리고 우리한테 나온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랩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뭐 에미넴보다는 잘할 수 없을 것이고, 뭐 아무리 우리가 춤을 잘 춰도 뭐 미국의 누군가, 프랑스의 누군가, 뭐 유럽 국가의 어떤 누군가보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되게 독특한 경우에 뭐 비보이라든지 약간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힙합 문화권 내에서는 약간 그러기가 힘들긴 하죠. 그래서 무슨 음악이 나오는 게 뭐 좋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좀 그건 있죠. 우리나라 음악이 쉬운 음악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난해한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난해한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난해한 음악이 나오면 행사가 끝나고 말들이 많대요. 뭐 이런 노래를 틀었냐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DJ의 권한을 댄서가 되게 좌지우지를 많이 하죠. 물론 댄서들의 행사는 맞는데 그에 앞서서 뭔가 힙합 문화라는 것 자체 내에서 전체적인 리스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요. 왜냐면 DJ가 트는 음악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당연한 건데, DJ가 이런 노래 틀었다고 해서 이건 싫고 저런 노래 틀었다고 해서 저건 싫고 뭐 이런 건 조금은 그래요. 뭐 그렇다고 DJ가 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틀지도 않았을 것이며 약간 그렇죠. 그리고 해외 배틀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난해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난해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군말 없이 잘해요. 물론 이제 끝나고 뭐 씨발씨발 지랄지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적어도 그 행사장 내에서는 굉장히 그걸 잘합니다. 집중해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댄서들도 약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틀이 확실히 음악이 좀 쉽게 나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조금 인정. 그건 난 좀 인정. 그건 사실. 이야기에 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야기를 하긴 해야 돼. 왜냐면 룰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배틀을 보시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는 왜 한 사람씩 나와서 춤을 추며, 왜 저거는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또 왜 인자 와서는 또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왜 방금은 2번 했는데 나중에 뭐 3번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배틀 룰인데, 배틀 공지가 뜨면 거기에 대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뭐 예선은 몇 초, 내가 몇 초 동안 춤을 추겠다.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정해진 시간 내에 한 서클이 한 조가 돼서 이 안에서 알아서들 나와서 춤을 추세요 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이 되죠. 1대1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한 번 춤을 추는데 1분 동안 시간을 준다, 아니면 뭐 무제한으로 그냥 너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그런 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댄서들이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죠. 배틀을 즐기는데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 이제 알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공자분들 혹은 약간 힙합 문화의 다른 쪽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 번씩 이렇게 보시다 보면
보여요. 이게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 아 이래서 이런 사람이 이겼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졌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배틀을 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배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 함께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릴 때 막 한다는 질문이 무슨 음악은 준비해 오나요?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뭐 무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도와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거죠. 방금 배틀 룰에 관한 걸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네. 그 제가 본 영상 중에 레스트윈스랑 웨이디랑 누구랑 팀을 하고 레스트윈스가 이렇게 팀인데 중간에 팀을 이렇게 계속 배틀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잘 뜨더니 이 팀의 레스트윈스 한 명이 웨이디랑 팀을 먹고 여기가 이렇게 팀을 먹고 팀을 바꿔서 경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경기? 어쨌든 그렇죠. 예.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가요? 그래서 엄청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참 재미있었던 경우가 이게 뭐냐면 결국에 배틀 결승에 올라간 이 네 사람이 한 팀이었어요. 같은 팀이에요. 다 크리미널스 크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기든 얘네는 이 네 명은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여기서 되게 멋있는 경기를 하고 싶고 되게 즐기고 싶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내키는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벤트식으로 이쪽이 이기든 상관이 없었어요. 얘네는 약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든 우리 아빠가 더 돈을 많이 벌든 상관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웃자고 재밌자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배틀이 좀 명배틀이 되긴 했었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로렌트가 뒤에서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웨이드를 받쳐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있었죠. 네, 그런 배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엄청 특별한 경우죠. 엄청 특별한 경우고 거의 최초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디선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유명 댄서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랬었죠. 8번째 배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조용히 보다가 이렇게 터지는 부분들이 한 부분씩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배틀 영상을 봤을 때는 왜 뭐 때문에 왜 소리를 지르지? 그냥 왜지? 약간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본 결과로는 뭔가 노래랑 잘 타이밍이 꺼낸 동작과 맞았을 때 그렇죠.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실은 이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일단은 알긴 알았어. 배틀 룰에 대해서도 알았고 찾아도 볼 줄 알아. 근데 봤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공감이 안 돼. 누가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어쨌다고? 뭐 동작이 그렇게 신기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죠.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배틀 컨텐츠를 소비하는 건 대부분 댄서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 동작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혹은 이 음악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올 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고, 약간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이 되게 값비싸게 팔리는데 우린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술계에서는 막 뭐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 여기서부터가 약간 진입 장벽이 좀 있죠. 근데 이해를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제일 그나마 이제 비전공자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악과 이 댄서와의 춤의 합일에 대해서만 잘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약간 그 합일이 되는 장면, 예를 들어서 쿵쿵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 어딘가를 쿵쿵 이렇게 움직였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와 하고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터진다 그러죠.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경우가 이제 하나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인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한 타이밍에 와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얼마 전에 저스트 데뷔 약간 프랑스 예선인가? 뭐 그 영상을 봤을 때 거기에서도 그러던데, 이거는 아마 전공자들 아니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리듬을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듬을 이렇게 잘 몰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까지 같이 그 리듬에 동화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아무래도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농구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쉬워 보이는데, 근데 이제 농구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 와 저걸 하려면 이게 스텝이 이렇게 꼬였는데 저렇게 하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전공자들하고 비전공자들하고의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춤은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예술에는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에도 아 잘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그것은 다를 수 있죠. 좋아. 그러면 이제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잘하는 거냐, 이제 이런다는 건데. 그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지는 사람.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장우혁 죽여준다. 장우혁 기가 막혔다. 네. 그거하고 사람들이 웨이디를 보고 혹은 레스토인스를 보고 아 뭐 외국인이 춤을 추네 이거하고, 그러면 장우혁을 보고 우와 너무 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장우혁이 잘하는 건가요? 그거는 또 아는 만큼 그렇죠. 보이는 거죠. 약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뭐에서 그런 걸 제가 뭐에서 그런 걸 제일 많이 느끼냐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거, 그리고 뭐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타는 거,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호날두가 34m 뭐 이런 프리킥을 차서 골을 넣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와 대박, 너무 멋있다. 근데 그거는 전공자들이 봐도 멋있을 거예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멋있고. 김연아 선수가 막 이렇게 피겨를 타요. 우리가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피겨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거 보고 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푹 받쳐가지고. 우리는 노래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임재범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듣고 우는 사람들도 많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나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한다 누가 제일 못한다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못하는 거,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봐도 잘한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반대로 무조건 잘하면 일반인들도 잘한다고 느낀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약간 좀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 눈에도 잘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하는 건 맞죠. 9번째, 그 배틀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배틀을 우승자를 뽑는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그런 게 다른데, 그렇게 달라서 자기 춤이 그 심사위원의 성향과 잘 맞아서 우승을 하게 된 거라면, 우리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틀에서 우승한 경력 이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냥 그게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배틀에서 우승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연연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현재 스트리트 댄스 씬 자체가 아마 많은 댄서분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배틀 씬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배틀에서만 혹은 대회 입상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입상 안 하는 사람이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배틀에서 우승 안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일반적으로 뭔가 나의 취향이나 나의 주관이 완전히 무시돼 버린 채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배틀에서 우승했다고 그러면 그냥 잘하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약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너가 프랑스의 유명 대학을 나왔어. 그럼 그냥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죠. 약간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프랑스의 유명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게 그게 제일 먼저기는 해요. 실은 배틀에서 우승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배틀에서 우승했으니까 가치가 높고 우승 못했으니까 가치가 낮고 이건 아닌데, 배틀에서 우승을 물론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노력을 했으니까 더 높이 사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배틀에서 이제 우승 몇 번 한 거 가지고 되게 이제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한 24, 25살에 져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배틀에서 성적이 조금 좋고 약간 사람들이 좀 알아보니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어릴 때 저는 그랬었거든요. 이거 커밍아웃인데 어릴 때 그랬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엄청 뭔가 춤에 대해서 다 아는 양, 혹은 뭐 자기는 뭐 다 그렇게 되는 양, 약간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지 배틀 씬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배틀만 연연하고 배틀에만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보람된 직업인 거고, 혹은 뭐 공연 기획자들이 굉장히 보람된 직업일 수도 있고, 배틀 스태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되고 배틀에서 우승하는 것만 되게 이렇게 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죠. 그게 저는 좀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어릴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게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오늘 이제 뭐 궁금했던 점들이 어떻게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한두 가지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디까지 이건 주관적인 저의 견해였기 때문에 뭐 어떤 댄서들을 대변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되고 뭐 마음에 드시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 얘기에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 듣고 그랬구나 정보 정도만 알아가시면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틀린 무슨 정보를 드린 건 아니니까 뭐 배틀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나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정보는 정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네, 저는 전편에 나왔던 그 헤로인이라는 주연이와 함께 살고 있고요. 갑자기? 함께 살고 있고 저도 같이 송원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키친 비치스로 주연이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와 함께 크리스크로스라는 레이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염희정이고요. 제 별명이 희방이어서 댄서 네임은 하이뱅입니다. 저는 헤로인이었습니다. 소감. 소감. 그래? 알았어.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들도 이제 배틀을 나가 보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일단 본인은. 일단 뭐 저는 배틀을 나가면 말아먹는 타입이라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 이런 타입들 진짜 많죠. 배틀 나가면 말아먹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게 배틀에 대한 긴장감이 아직도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아직 겁나지만 이제 겁이 나. 답을 알려줘. 여튼 겁이 나. 그러지만 이제 배틀에 참가하려고 노력을 이제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하지만 그렇긴 한데는. 본인은 저는 약간 아직 배틀을 보고 와 막 제가 하면서 재미있다라고는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긴장되고 무서운 게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마음이 제가 성격이 급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배틀을 나가서 제 순서가 되면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여줘야지 이 마음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올 것도 안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가고 뭔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네. 소감을 물어보라 그랬어요? 네. 본인의 뭐, 내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뭐 미래 본인에게 쓰는 그런 편지도 아니고 무슨 10년 뒤 나에게 그러니까 너는 좀 더 넌 좀 더 차분하게 해라. 차분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침착하게. 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 그리고 배틀에 많이 참가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친구분들 저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배틀을 많이 나가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많이 해보는 건 중요해요. 어찌됐든 경험은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조용히 하세요. 배틀에 나가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꼭 좀 많이 나가세요. 아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골든에라 루키 그럼 배틀이라든지 괜찮잖아요? 루키 골든에라 배틀 6월 9일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빨리 올려야겠네. 이것도 샤라웃을 했으니까 6월 9일에 있는 몇 요일이죠? 뭐 일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6월 9일에 있는 골든에라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란맨.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너네도 그런 것도 좀 나가고 좀 그러세요. 아셨어요? 이번엔 배틀을 좀 많이 참가해볼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런 걸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괜히 뭐 나가가지고 뭐 잃을 거 없잖아요. 여러 어린 친구들은 잃을 것도 없고 뭐 얻을 것 뿐인데 뭐라도 해봐야지. 좋아요와 구독 꼭 꼬박꼬박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꼬박꼬박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거가 나에게 힘이 된다니까. 여튼 100명 감사합니다. 돌파! 네 100명을 돌파했는데 여튼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친 비치스였습니다. 해야지 같이. 안녕.